안녕하세요. 역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합이 빗나갔네요. 조합이 빗나갔네요. 죄송합니다. 덴버가, 어떻게 2차 연장 뛰고 원정 백투백인, 참, 납득할 수 없는 경기가 나와서 에너지 레벨 경기를 보다 화딱지 나서 그냥 껐는데, 야, 공을 못 따라가던데, 덴버가. 시카고의 어시스트를 전혀 못 따라가고 계속 오픈 찬스가 나던데요. 에너지 레벨이 덴버가 2차 연장 뛰고 백스백 뛰는 줄 알았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경기가 나오면 무조건 제 분석이 잘못됐던 겁니다. 사실 덴버는 뭐 박스코어 정리한 거 틀지도 않았었고 그냥 시카고가 2차 연장 갔던 경기만 보고서 야 이거 내일 덴버가 무조건 많이 찍는다 이렇게 보고서 그냥 어제도 뭐 지표 이런 얘기가 없었죠. 그냥 덴버 마인 무지성으로 보겠다 이랬던 게 그냥 그 연장 2차 연장 하고서 원정 백투백이라는 거에 너무 집착을 좀 꽂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클라호마 마인, 미네소타 마인도 다 좋았는데 둘 다 메인 조합으로 갔는데 마이애미 경기는 1쿼터에 45점 나오는 거 보고 종쳤다 싶었고 2쿼터부터는 다 거의 60점 나오는 경기라서 1쿼터만 저런 쿼터가 안 나왔으면 충분히 오버 갈 수 있는 경기라고 봤는데 그죠? 아쉽습니다.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랑 골스 경기인데 반케로가 결장을 하고 골스는 쿠미가 결장을 하죠. 골스는 최근 상당히 좋은 3점 슛감, 특히 직전 뉴올전의 3점을 무려 56개나 던져서 24개나 성공시키는 성공률 43%를 기록하면서 정말 좋은 성공률과 그리고 아주 많은 3점 성공 개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스테판 커리가 굉장히 못한 날이었어요. 9득점밖에 못했고 개인야도 18% 찍은 날이었는데 모제스 무디가 32득점, 야투 62.5%, 3점을 12개 던져갖고 8개 성공을 했던 무디입니다. 그 밖에도 버디 힐드, 포젬스키도 벤치로 나와서 3점을 잘 넣어준 경기였단 말이죠. 상대전적으로 우선 올랜도 상대로 골스가 4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전부 승리했다는 뜻이거든요. 동부팀이랑 서부팀이기 때문에 1년에 2번밖에 안 맞붙죠. 상성적으로 저는 올랜도가 골스한테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올랜도가 지금 3점 수비 부분은 지금 2025년 시즌에도 리그 1등입니다. 3점 수비가 제일 좋은 팀이에요. 올랜도가. 근데 직전 경기에서도 골스가 3점을 56개나 던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골스가 어찌됐건 서부에서는 지금 뭐 피닉스랑 거의 동등한 수준이지만 3점을 제일 많이 던지는 팀인 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올랜도가 3점 수비의 1등 팀이기 때문에 올랜도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건 상대 전적에서 골스가 4연승 중이라는 점. 자, 우선 골스가 원정연전 5번째 경기죠. 골스가 최근 원정연전임에도 불구하고 3연승을 달릴 정도로 기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올랜도 상대로 상성도 좋았던 점을 이 상대적 4연승을 기록하고 있었던 점까지 생각해 보면은 골스 사이드를 좀 노려볼 만도 하지만 골스가 올 시즌 동부팀 상대로 딱 3번 경기했었거든요. 1승 2패를 얻었는데 제가 다 봤으니까 또렷하게 기억을 합니다. 상대가 인디애나 2번. 지금 인디애나는 모든 경기를 거의 지고 있는 딱 골스한테만 한 번 이기고 나머지 다 지고 있는 최악체 팀이죠. 그리고 야니스한테 토큰버가 결정했던 미러키 한 번이었어요. 즉 완전히 동부팀에서도 밑바닥 진짜 제일 못하는 팀들만 골라서 3번 경기한 겁니다. 동부팀 상대로. 그것도 1승 2패를 거뒀는데 1승도 골스가 홈에서 인디애나 상대로 복수에 성공했었던 그 경기였습니다. 즉 뭐다? 나머지 2패는 다 동부 원정 넘어가서 원정 경기 치렀던 경기는 다 졌다라는 거예요. 이 인디애나 올 시즌 전패 찍고 있었던 인디애나 상대로도 대역 전패를 당하면서 이 동부 원정 첫 번째 경기 인디애나전에 졌고
그리고 야니스 아테토쿤보가 돌발 결정이 뜨면서 야 이건 골스가 배당 1.3, 1.2까지도 내려왔던 경기가 골스가 무난하게 그냥 10점 차 대패를 당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골스가 올 시즌 보여줬던 이 행보는 동부 원정 경기에서 그냥 약한 게 아니라 매우 치명적으로 약했다라고 볼만하죠. 상대가 막 정말 동부에서도 강팀이 뭐 클블 원정이었다든지 보스턴 원정이었 이런 게 아니라 다 최약체 라인들이었는데 야니사 이렇게는 약체 팀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야니사 투쿤보라는 초특급 슈퍼스타가 없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약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원정 경기는 다 졌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올랜도한테 상대적 4연승을 거두고 있지만 이건 골스 사이드는 노리기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 올랜도 같은 경우는 에이스 반케로가 부상당한 이후로 두 경기를 치렀어요. 두 경기를 치러서 브루클린 전에 페이스 92, 휴스턴 전에 95.5였습니다. 브루클린 전도 아시다시피 그냥 해건더였고 휴스턴 전도 비록 배트맨 결과는 오바가 됐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연장 가고 역파작 연장 가도 원래 언더였어요. 근데 휴스턴이 3점 차 나는 상황에서 멍청하게 역파작을 해가지고 그게 오바였던 거예요.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언더 경기였고 연장이라는 특수성 그리고 역파작이라는 특수성 겹이 합쳐서 간신히 오바 같은 경기였지 원래 그냥 이것도 해건더 경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를 봤던 입장에서 압니다. 휴스턴이 일반승을 저때 주력 조합으로 갔었기 때문에 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반캐로 없는 올랜도는 지금 두 경기 연속 두 번 모두 다 해건더 경기만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언더 쪽으로만 보는 게 제일 현명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언더 볼게요. 최근에 제가 사실 언더 갔을 때 좀 경기를 보는 맛이 없잖아요. NBA는 사실. 솔직히 오바 까고 보는 게 재밌지 언더 까고 최근에 제 조합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바 위주로 갔지 오바나 마인 위주로 갔지 언더는 잘 안 갔단 말이죠. 이때 한번 갔었네요. 11월 14일. 근데 오늘 전 미러키 언더를 상당히 좋게 봤는데 그 언더 까고 보면 재미없다라는 그 심리 때문에 안 가가지고 그걸 갔으면 적중이었는데 좋게 봤던 경기였어요. 저는 클블 어제 분석 내용도 아주 훌륭한 경기였잖아요. 클블이 최근에 4경기 연속 똥 쌌다. 그리고 미러키가 원정 들어가면은 엄청나게 평균 득점 11점 이상이나 하락할 정도로 원정에서 기대치가 낮다. 딱 공식이 성립하는 언더 경기였는데 그거를 언더 보는 맛이 없다고 메인적으로 안 가가지고 브루클린하고 보스턴 경기는 캠 토마스랑 하이스미스가 여전히 결장을 하고 보스턴 라인업 그대로입니다. 자, 브루클린은 직접 워싱턴전에 팀야투 53% 3점 40% 이상을 기록하면서 대폭발을 했죠.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개인야투 60% 이상으로 34득점으로 엄청난 맹활약을 했고요. 브루클린이 이로써 3경기 연속 프렌에 성공하면서 프렌의 왕자 행보를 가장 꼭 있어요. NBA 매 시즌마다 프렌의 왕자 팀이 물론 이 시기별로 변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일 프렌을 잘 찍는 팀 브루클린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3경기 연속 프렌을 찍고 있는 브루클린이에요. 보스턴은 프리차드와 데릭 화이트가 2경기 연속 충분히 잘하는 경기를 하면서 반등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전 페이스를 과감하게 100 미만이 찍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장담을 할게요. 왜냐면 보스턴이 올 시즌 단 한 번도 페이스 100 이상을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팀입니다. 다 90대만 기록하는 팀이에요. 브루클린이 페이스가 빠른 팀은 절대 아니고 그래서 저는 페이스는 느릴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양팀이 오늘 3점 시도가 명백히 올 시즌에 3점 시도가 굉장히 많은 팀들이란 말이죠. 보스턴이 리그 전체 2등, 브루클린이 6등입니다. 3점 성공률에 따라서 어느 방향이 갈릴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3점이 양 팀 모두 잘 들어간다? 해고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한 팀이 압도적으로 잘 들어간다? 그래도 아슬아슬 오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어느 정도 평균치를 기록한다? 그런 언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저는.
브루클린이 최근 3점 수비가 어찌됐건 데이터적으로는 양 팀이 3점 폭발할 가능성이 좀 희박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우선은 보스턴이 올 시즌에 테이텀이 없고 이러면서 막 조던 월시 같은 이상한 애가, 민머리 같은 애가 주전으로도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보스턴 이 팀 컬러 자체가 지공 농구를 하고 수비를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하는 팀이라서 디펜레이팅 자체는 좋은 팀입니다. 올 시즌에 공격이 너무 오락가락해서 그렇지 디펜스 자체는 좋은 팀이에요. 그리고 양 팀이 대놓고 양궁 팀입니다. 3점 시도로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래서 3점 수비를 굉장히 비중 있게 분석을 했어요. 최근 5경기 기준 상대팀 평균 3점 성공률, 그러니까 3점 성공률 억제 능력이 보스턴이 11등, 브루클린 12등이었습니다. 둘 다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최근 5경기 기준 상대팀 평균 3점 성공 개수, 보스턴이 9등, 브루클린이 무려 5등입니다. 상당히 양팀 모두 3점 수비가 굉장히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사실 3점보다도 2점 수비가 굉장히 젬병인 팀이죠. 페인트 줄 실점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인사이드 빅맨 자체가 클렉스턴이 이제 수비 능력이 아예 없어진 그 센터로 거의 변모했잖아요. 데이런 샤프도 올 시즌 정말 못하고 있고, 그리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는 지금 디펜딩 꼴찌 기어다니는 이유는 2점 수비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스턴 같은 경우는 2점 슛 빈도보다 3점 슛이 더 빈도가 높은 팀이에요. 2점 슛을 그렇게 많이 던지는 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브루클린이 보스턴 상대로, 거기다가 보스턴 이게 TD가 아니면 또 모르겠는데 보스턴이 원정이잖아요. 또 원정에서 보스턴은 120득점, 130득점 이렇게 기록할 가능성은 훨씬 희박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양 팀이 주무기인 팀, 3점이 주무기인 팀들인데 최근 3점 수비는 그래도 나쁘지 않고 대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양 팀의 공통점. 그리고 페이스는 느릴 가능성이 90% 이상이다. 보스턴 올 시즌 한 번도 페이스 100 이상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위에 경기랑 마찬가지로 언더 쪽으로만 전 접근하겠습니다. 언더 쪽. 만약에 핸디를 굳이 보자면 저 브루클린 프렌 서브로 프렌의 왕자의 행보 한번 믿고 굳이 보자면 소액 정도로. 자, 샌안토니오랑 멤피스 경기는 웬바냐마, 스테판 캐슬, 하퍼 결장하고 확정합니다. 멤피스는 자모란트, 제롬, 피펜, 클라크 결장하고요. 멤피스는 직전 클리블 전에 대역전패를 당했죠. 우선 이날 경기에서 자모란트가 6분 만에 부상을 당한 경기였습니다. 사실상 결장한 경기였는데 나머지 선수들 다 못하면서 팀이 합투 36%, 팀이 합투 30%대, 3점이 20%대. 페이스가 105.5로 매우 빨랐던 경기였으나 연홍 수준의 처참한 야투로 100점밖에 기록을 못했던 경기였죠. 샌안토니오는 직전 세크라멘토전은 멤바냐마 결장했던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여러 선수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서 팀이 합투 54%, 3점 37%, 123득점을 성공해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 팀이 지금 페이스 주요 선수가 없어 페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원래 이런 경우에 언더 까고 보는 게 정석입니다. 자, 팀 내 득점일이 압도적인 에이스 웬바냐마 없다. 그리고 멤피스는 어찌됐건 올 시즌 되게 못하지만 팀 내 1옵션 에이스이자 팀을 리딩하고 지휘하는 포인트 가드 자모란트가 없다. 이것만 보더라도 원래 언더 놓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제가 이 경기는 저 언더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오바도 안 보지만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두 팀이 최근에 페이스가 빨라요. 페이스가 빠르면은 야투가 평균치만 들어가도 오바가 뜹니다. 그래갖고 저는 페이스를 제일 1순위로 생각하는 언어바 분석할 때,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아무리 봐도 언더 같은데 양팀 페이스는 또 빠를 것 같네. 이래서 언더 오바를 버리는 거고, 결론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세난 마인 보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찌됐건 저는 이번 시즌 샌안토니오 경기에서 루크 코너시라는 정말 좋은 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웬바냐마만큼의 공격력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샌안토니오가 어찌됐건 나머지 선수들이 활약이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시즌이란 말이죠. 근데 멤피스는 올 시즌에 솔직히 못해도 정도껏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못합니다.
무려 4연패를 또 달성을 했어요. 근데 4연패 과정에서 최소 점수차가 8점 차였을 정도로 대등한 경기, 클러치 접전 끝에 아쉬운 패배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란트가 없을 때에도 멤피스가 꽤 강한 모습을 원래 이번 시즌 말고 전 시즌이나 전전 시즌 모란트는 하도 자리 이탈이 많았던 선수였잖아요. 결정하는 경기가 많았던 선수였잖아요. 그런 애도 모험맴이라고 그래요. 모험맴이라고 그래갖고 모란트 없는 멤피스도 강하다가 그런 밈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올 시즌 그런 모습도 1도 기대가 안 되는 게 우선 모란트 없을 때 2옵션인 선수였던 데스몬드 베인이 올랜도로 떠났고 그러고 자렌 잭슨 주니어가 모란트가 없으면 베인하고 거의 원투펀치급이 됐는데 올 시즌 자잭주는 솔직히 이제 잘하는 선수라고 말하기에도 되게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자, 직전 클빌전에는 자렌 잭슨이 26득점 볼륨 올 시즌 페이스 치고는 정말 좋은 볼륨을 기록을 했는데 야투가 26%였어요. 20%대.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볼륨과 별개로 이 정도 효율이면 정말 못한 겁니다. 자렌 잭슨 주니어가 냉정히 말해서 올 시즌 못해요. 전 시즌보다도 평균 득점이 4점 이상이 하락을 했고 야투율도 평균 득점이 떨어졌는데도 야투율은 또 떨어졌다? 뭐 아주 크게 떨어진 건 1%가 떨어졌다? 이거는 자렌 잭슨 주니어가 올 시즌에 명백히 전 시즌 대비 훨씬 못한다라는 증거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결장 중인 선수들도 멤피스의 타이 제롬, 클리블랜드에서 핵심 식스맨으로 활약하던 선수였죠. 이 선수를 올 시즌에 데려와서 좀 기대를 많이 받던 사람인데 개막 후 한 경기도 못 출전하고 있죠. 그리고 클라크, 잭 이디가 주전 센터고 서브 센터가 클락인데 클락이 아시다시피 잭 이디가 좀 오늘 안 좋다 싶으면은 클라크가 주전만큼 나오기도 하는 사실상 5대5 주전 센터급인데 그죠? 그리고 스카티 피펜 주니어는 아시다시피 멤피스가 2년 전에 경험치 먹는 시즌에서 지지 잭슨하고 스카티 피펜 주니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였고 그러니까 지금 이 멤피스가 결장 개막하고 나서 한 번도 출전 못하고 결장 중인 얘네들이 굉장히 출혈이 적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현 시점에서 멤피스가 주전들이 잘 안 먹히니까 벤치 의존도가 가장 높은 팀입니다. 벤치 출전 시간 NBA 30개 팀 중에 1등, 평균 득점 1등. 출전 시간이 기니까 당연히 득점도 많겠죠. 그래서 평균 득점 1등인 건데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득실마진 마이너스 득실마진을 기록하고 있어요. 꼴찌급입니다. 25등 최하위권. 그래서 그 벤치를 정말 갈아놓고 있지만 효율은 정말 1도 없다.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식스맨 지표도 샌안토니오가 득실마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샌안 마인 볼게요. 이 정도 기준점이면 샌안토니오가 홈에서 극복해줄 가능성이 높다. 샌안토니오 지금 4연패 8점 차이 다 8점 차 이상 대패였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경기입니다. 레이커스랑 유타 경기는 게이브 빈센트랑 르브론 제임스가 GTD로 격상을 했어요. 카일 앤더슨, 필리포스키, 핸드릭스, GTD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유타는 홈하고 원정하고 인격이 다른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고 누누이 말해왔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1승 5패, 평균 득점 101.3이에요. 자, 이건 평균 득점 101.3만 보더라도 솔직하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평균 슈점 117대니까 평균 득점하고 평균 슈점하고 빼면은 마이너스 16 이상, 16 정도가 나오잖아요. 평균적으로 얘네가 원정 경기 16점 차 정도로 졌다라는 겁니다. 레이커스는 원정 5연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입니다. 동기부여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고 관중도 꽉 찰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환호도 평소보다도 뜨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원정연전 마치고 오랜만에 홈팬들 우리 홈에서 농구 경기 열린다 하고 맨날 TV로만 보다가 집가 오는 날이고 그러고 르브론 제임스가 또 복귀 가능성이 한 최소한 40% 이상은 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티켓값도 비싸겠지만 관중은 꽉 찰 경기 각이 좀 나온단 말이에요. 올 시즌 첫 출전이기 때문에 르브론 복귀한다면은 그래서 사실 고민할 여지가 크지가 않은 경기예요. 레이커스 전 시즌 유타와의 4번의 맞대결에서도
레이커스가 홈에서 치른 두 경기는 두 번 다 이겼는데 6점 차 승리 240 이상 해고봐. 그리고 19점 차 승리 245.5 해고봐. 참고로 6점 차 승리했을 적에는 돈치치가 댈러스에 있었던 시절이고 AD가 레이커스에서 있었던 시절이고 19점 차 대승했던 경기는 AD가 댈러스 가고 돈치치가 레이커스 왔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리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유타가 그 가드로 나오고 있는 게 이름 어려운 그 근육맨 같이 생긴 머슬맨 같이 생긴 애 누구죠? 키는 약간 작은데 되게 단단한 닌자고비 같이 생긴 애 샘부 저 이름 어려운 애인데 걔하고 지금 키온테 조지가 직전 경기 위닝 버저부터 꽂아 넣었던 얘네들이 수비가 아예 없는 아예. 그러니까 지금 유타가 지금 그리고 레이커스 최근 전적 한번 보세요. 최근 8승 2패 거두고 있죠. 레이커스가 진 팀들이 어디죠? 오클라호마하고 하나 어디였더라? 잠시만 제가 빠르게 볼게요.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아까 분석해놓고. 애틀란타한테 3쿼터 중반에 그 뭐야 값이 썰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진 팀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레이커스가 뭐죠? 애틀란타 가드 수비 되게 좋은 팀 트레이형 없는 애틀란타였죠. 트레이형이 있으면은 솔직히 가드 수비 좋은 팀 아닌데 트레이형 없으면 되게 좋아요. 다이슨 다니엘스 스틸 왕 출신입니다. 스틸 되게 잘하는 선수 디플렉션 부분 리그 1등 찍었던 전 시즌에 디플렉션 1등. 그러니까 가드 견제를 제일 잘하는 선수가 다이슨 다니엘스예요. 오클라호마는 말할 필요 없죠. 가드 수비 리그 압도적인 1등 팀.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드 수비 잘하는 팀한테 레이커스는 진짜 못하면서 졌다는 최근 10점 8승 2패인데 2패가 트레이형 없는 애틀란타 그리고 가드 수비 1등 오클라호마. 결국엔 지금 르브론이 복귀하면 복귀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리브스랑 돈치치는 다 가드 유형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네 둘을 잘 막을 수 있는 팀한테는 약한 거고 못 막을 얘네한테 그냥 엄청나게 두들겨 맞을 각이 보이는 팀들은 레이커스가 그냥 대승도 엿볼 만한 각이 충분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유타가 지금 원정에서 지금 올 시즌에 개막하고 나서 원정 경기 다 105 득점 이하만 한 번도 106득점도 넘긴 적 없는 득점력 따라지 팀이야. 거기다가 키온테주랑 아까 말했던 그 근육맨 걔 두 명은 수비 아예 없어. 가로 수비도 전혀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럼 이거 니브스랑 돈치치가 홈으로 돌아오는 경우에서 엄청난 농구 쇼 보여준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레이커스 마인메인으로 서브는 오바죠. 자, 포트라하고 피닉스 경기는 주랄러데이가 다우풀 상대로 결장이 유력합니다. 그 외 결장하던 애들 그대로 결장을 하고요. 피닉스는 그레이스 넬런하고 젤런 그린 결장하죠. 포틀랜드가 오신 페이스츠 리그 2등 팀이거든요. 2등 팀. 마이애미 다음으로 빠른 팀. 그러니까 마이애미는 동부 팀이기 때문에 서부에서 제일 빠른 팀은 포틀랜드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당히 빠릅니다. 문제는 이러면서 포틀랜드가 디펜레이팅도 21등을 하위권이라는 건데 그래서 포틀랜드가 올 시즌 확실히 오바를 잘 내긴 해요. 거기다가 주루 할러데이라는 굉장히 수비가 좋은 선수까지 결정하는 건 역시도 좀 오바 친화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피닉스가 올 시즌 페이스수가 굉장히 일관성이 없어요. 느렸다가 빨랐다가 이런 팀입니다. 근데 서부에서 가장 빠른 팀을 만나니까 빠른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한 7할 이상은 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피닉스는 직전 경기에서 딜런 브룩스가 34득점, 야투까지 60%로 정말 좋은 활약을 했단 말이죠. 대려 데빈 부커가 3점 빵 퍼센트 기록하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기력이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피닉스에서 제일런 그린이 없는 구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2옵션 선수가 그레이스 넬런이라고 봐요. 근데 그레이스 넬런이 지금 결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그러면은 지금 피닉스에서 직전 경기 대폭발했던 딜런 브룩스하고 데빈 부커 그리고 벤치 리더 길리스피 이 세 명 정도 믿고 오바 가기에는 조슈아 코기는 주사위 굴러가는 애고 사실 솔직하게 좀 저는 제 상식선에서는 오바를 까는 건 양 팀이 둘 다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는 건데
이 라인업 피닉스는 저도 쉽게 못 믿겠습니다. 근데 데이터적으로는 오바 보는 게 맞아요. 왜냐? 지금 피닉스 4경기 연속 100, 한 경기도 빠지면 120득점 이상을 해내고 있죠. 한 경기도 빠지면 120득점 이상을. 그럼에도 득점력이 상당히 좋아요. 최근 5경기 기준으로 팀야투 4등, 3점 성공률 4등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는 핫핸드 흐름이에요. 피닉스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서 저는 포틀 역배승의 오바 메인 선정 없이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하고 디트 경기는 상식적으로 애틀 사이드 보는 게 맞더라고. 디트 백투 오빠 깔려져 있죠. 근데 야 디트 경기를 제가 최근에 안 봤죠. 왜냐면 분석 제가 계속 안 했잖아요. 결장자가 주유 선수가 깔려져 있고 근데 계속 이기더라고요. 신기하게 계속 이기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한번 그냥 우선 디트가 지금 너무 잘하고 애틀란타 너무 잘하는 팀이라서 한번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오늘은 좀 불운하게 조합이 빗나갔는데 우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덴버 마인을 너무 자신 있게 얘기했다 보니까 좀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뭐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런 건 좀 자제하도록 하고 그리고 뭐 운이 중요해요. 역시나 제가 이거를 뭐 정말 뭐 최근 12일 동안 정말 좋은 성적 내고 막 이랬던 거 솔직하게 말해서 운도 정말 많이 따랐습니다. 정말 극적으로 언더난 경기도 있었고 정말 극적으로 오버난 경기도 있었고 정말 극적으로 많이 찍은 경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진짜 이 뭐 야구 시즌 농구 시즌이든 별개로 무조건 운빨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오늘은 운이 정말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강 경기는 3점 개꼬라 받고 뉴욕 경기 그리고 마인강 경기 시카고가 3점 던지는 쪽 다 들어가고 야 그죠? 조합 빗나간 것도 재수가 많이 없는 거고 자 선생님들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운 좀 따라줬으면 좋겠네요.